안녕하세요. 신혼부부입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이 69주 차입니다. 지난번 1차 재무회계 분석에 이어서 이번에는 1차 세법에 대하여 알아볼 겁니다. 자, 세법 자식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잽싸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신혼부부에게 크나큰 빛이 됩니다. 세법, 자음 이니셜만 따서 시옷 비읍이라고도 읽죠. 수많은 1차생들의 앞길을 막아서고 좌절의 늪으로 밀쳐내버리는 제 생각엔 1차 시험의 최대 고비, 통곡의 벽 세법입니다. 제가 예전 1차 시험 영상에서 세법의 말도 안 되는 수험생 평균 점수, 과락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2019년 1차 시험 세법개론 응시생 평균 점수는 46.93점이며 과락률은 응시생의 50%를 넘습니다. 무덤덤하게 말한 것 같지만 2명이 응시하면 1명은 40점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시험 결과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놈의 시옷 비읍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고 수험생들 눈물 탈곡기가 된 것일까요? 저의 생각을 한번 늘어놓아 볼게요. 첫 번째, 상상을 초월하는 공부량입니다. 사실 첫 번째라고 말하며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있을 것처럼 말하긴 했는데 사실 이 첫 번째 이유가 거의 80~90%입니다. 이 공부 분량이 양아치 수준을 뛰어넘어서 깡패, 조폭 수준입니다. 수험생분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본다는, 그리고 바로 버린다는 세법 개론, 노랭이 책입니다. 사진 속 밑에 두 권은 아마 중급회계랑 원가회계인 것 같은데 두 권 합친 거랑 세법책 한 권이 비슷하죠? 야, 그러면 회계학이 중급회계랑 원가회계랑 고급회계 합친 거니까 결국 회계학이랑 분량 비슷한 거 아니야? 뭔 호들갑 한번 엄청 떠네. 어그로 영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못된 분은 안 계시죠? 세법 공부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회계책과는 사뭇 다른 글씨 크기, 그리고 그 분량, 각종 세율, 특례, 기간 등을 외우다 보면 이게 법인세 내용이었는지, 소득세 내용이었는지, 국세기본법 내용이었는지 엄청 헷갈리죠. 처음 공부할 때에는 제일 큰 막막함을 주는 과목입니다. 어제 공부하고 암기했던 것도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 전 범위를 다 외워서 1차 시험 120분 안에 풀어야 한다고? 세법이 시옷 비읍으로 불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분량, 어마어마한 분량이 대주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의 난해함입니다. 회계학은 영어로 된 기준서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색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세법, 이 자식은 분명 우리나라 국문으로 쓰여진 글인데 진짜 처음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상법하고 비슷하긴 한데 뭔가 더 열받게 잘 안 와닿아요. 여기서 세법이 상법을 들여밟고 깡패가 된 이유는 이 이해도 안 되는 법조문에서 파생되는 계산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법은 말 문제밖에 없잖아요. 조금 있다가 기출 문제 분석을 할 건데요. 저는 세법의 말 문제랑 계산 문제가 약간 구분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좀 해보신 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공감하실 거예요. 계산 문제들은 일부 산식을 제외하고는 계산 문제의 탈을 쓴 말 문제들입니다. 그 엄청난 분량 더하기, 그 분량들의 난해함이 환상의 콜라보를 이루면서 세법이 회계사 시험의 통곡의 벽이라는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웃긴 게 2차 시험에는 세법 개론이 지난 세무회계라는 녀석이 버티고 있는데 동차생, 유예생들 입장에서는 얘가 다른 과목보다 만만하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오잉? 1차 시험 깡패가 2차 시험 가면 왜 순둥이가 되는 겁니까? 2차 시험이 더 어렵고 난해하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순수한 공부량만 놓고 보면 1차 시험이 2차 시험보다 훨씬 많습니다. 1차 시험에서 경제학 빠지고 일반 경영학 빠지고 상법 빠지고 정보회계 빠지고 회계감사는 더하고 이게 바로 2차 시험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물론 남아있는 재무회계, 재무관리, 원가관리 등의 내용이 좀 더 심화되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할애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2차 시험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이유들이 하나로 집결이 되어 분량이 어마어마해. 근데 또 그 내용이 어렵고 난해해. 근데 세법 말고 또 공부할 과목 수가 너무 많아. 이것이 세법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특히 초시생분들께 진입장벽이 너무나도 높아요. 조금 과장해서 겁을 들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초시생 때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거든요.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법, 그렇다고 정말로 정복할 수 없는 천연의 통곡의 벽 요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분석부터 갑니다. 단원수가 하도 많아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 구분은 제가 세무회계 합격 때까지 계속 보던 세법계의 바이블, 현직 회계사들도 종종 본다는 정우승 선생님의 워크북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 세법이 단일 주제 문제도 있지만 여러 단원을 망라해서 나오는 복합 문제도 은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제가 임의의 한 단원으로 배분을 했으니 이를 유의하고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법인세부터 보시죠. 세법 전체 비중의 35%를 차지하는 가장 큰 법인세 형님입니다. 그 뒤로 소득세 25%, 부가가치세 20%, 기타세 20%로 되어 있네요. 법인세는 계산 문제가 말 문제보다 훨씬 많이 출제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세법은 계산 문제가 거의 말 문제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회계학만큼 전 단원에서 골고루 평탄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인기 출제 단원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접대비와 기부금, 감가상각비, 자산취득평가, 재손충당금, 부당행위 계산 부인, 과표와 세액, 법인세와 신고납부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 소득세를 한번 볼게요. 계산 문제에 탈을 쓸 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되는 모양입니다.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최고 인기 단원이고 양도소득이 단일 단원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출제되었군요. 저는 무주택자라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쁘네요. 다음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안 나오는 단원이 없죠. 아무래도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법에 비해서는 부가가치세 계산이라는 흐름이 총설부터 마지막 간이가세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출제 분포가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법소 부중에서 부가가치세가 그나마 공부하기 제일 편했습니다. 처음엔요. 뒤로 가면 갈수록 법인세가 쉬워졌었던 것 같고 소득세는 끝까지 골칫거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세, 국세기본법과 상속증여세, 지방세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단원 구분은 별도로 하지 않았어요. 국세기본법은 2017년이 좀 특이한데 매년 5문제씩은 꼭 말문제로 출제되고요. 계산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상증세도 2-3문제씩 나오는데 증여세보다는 상속세가 미세하게 좀 더 많이 출제되고요. 지방세도 한 문제 무조건 고정인데 저는 포기했습니다. 재시생 때 로또 긁는 기분으로 학급 교재 수준으로만 몇 개만 외워서 갔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세법 전체로 보면 계산 문제 120문제 기준으로 3년간 계산 문제 46%, 말 문제 54%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산 문제에 탈을 쓴 말 문제들이므로 저 비율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세법은 그냥 세법 조항들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암기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3개년간 기출문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너넨 죽었음 이거 다 외워야 됨 이 아니고요. 너네 진짜 소처럼 성실하게 공부해야 된다. 안 그럼 너네도 꽈락 될 수 있어. 근데 초시생들한테는 기회를 한번 줄게. 정 시간이 없다면 몇몇 단어는 아예 제껴도 좋단다. 재시생? 니들도 뭐 제껴도 되는데 불안하지 않겠어? 괜찮겠어? 맘대로 해라. 세법은 좀 회계학하고는 다릅니다. 제껴도 되는 단원이 분명히 존재해요. 법인세의 기업구조 개편거래, 연결납세, 소득세 동업기업 과세제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그리고 지방세 통. 물론 저는 재시생일 때에는 제끼는 거 없이 다 공부하긴 했었어요.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초시생이시라면 그리고 공부 진도 조절을 약간 실패하셔서 상대적으로 세법에 시간 할애하기 어려우신 재시생이시라면 아예 진작부터 헛된 시간 투자할 필요 없이 특정 단원들은 아예 제껴버리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단원들도 분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단 국세기본법이나 상증세를 통째로 제끼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이건 회계학에서 고급 회계를 제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제낄 단원을 정하실 때에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표를 기준으로 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기출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주제별로 선정을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기출문제 단원 구분의 일부분은 제가 주관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단원 내용이 한 문제로 출제된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